네, 여러분 주인장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바로 재회의 언어입니다. 재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들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이것을 설명을 다 하기엔 범위가 너무 넓지만 핵심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흔히들 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상담가들이 선택을 하는 언어는 공감에 관한 언어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연애 과정 중에서 앙금이 남을 만한 것이나 내 입장에서 내가 욕심이나 이기심을 부려서 상대에게 상처가 남은 것에 대해서 직접 공감하는 언급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감정적인 동요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패턴을 언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잔여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이 일단 올라오게 함으로써 그 여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출력을 올려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런 기법이 효과가 있는 상황은 상대방이 나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애정이 잔존하나 이성적으로 상대방이 나와 연애를 하는 게 향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이 사람의 문제점에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자신의 애정을 애써 정리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언어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잔존하는 감정의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거나 고정관념이 이 잔존하는 감정을 상쇄할 만큼 부정적인 측면으로 기울여져 있다면 이런 언어는 힘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각 상황마다 사람마다 이별에 대한 관념이 다 다르고 그 이유가 모두 다른 것인데 한 가지 메서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재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을 따져봐야 하는가? 상대와 재회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방이 지금 이별 이후에 나와 교류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 첫 번째 걸림돌이고, 두 번째는 이 관문을 지났다고 할지라도 이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면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감정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 걸림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상대방의 고정관념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넣을 수 있도록 기초적인 교류는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대부분 이별 이후에 우리가 매달림 이후에 상대는 더 이상 나와 연락을 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상황마다 다르지만 많은 케이스에 해당하는 예시로서 상대방은 지금 이별에 대한 의사가 완고하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지금 연락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재회하자는 말을 하지 않아도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로 재회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 뭔가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류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는 재회에 대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회에 대한 의도는 감추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이성적인 뉘앙스를 배제하는 문장을 사용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이 상황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혼한 지 이미 몇 년이 지나서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부부들의 대화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상대방이 나와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상대방이 나와 연락하는 것 자체로 과거의 아픔이 떠오르고 힘들다면 그때는 그 사람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시간으로서 조금 희석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정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먼저 이 고정관념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으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이미지 노출로, 또 직접적으로는 언어적으로 상대방에게 상대가 가진 나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반대되는 언어들을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과거에 내가 의심과 집착을 보여서 연애 중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별을 한 케이스라면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더 과신하는 듯한 언어를 사용을 하고 상대방 자체를 신뢰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 말과 행동을 상대방이 처음에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고 반복이 됨으로써 점차 상대방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내 이미지가 흐려지고 혹시 하는 단계를 지나서 나중에 가서 신뢰를 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상대방과 이성적인 감정을 두고만 발전을 하면 되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예시를 들고 뭔가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 이유에 위배되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써 인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태도에는 항상 그것을 해결할 열쇠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별 같은 상황에서 감정적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감정적이면 진짜 눈이 가려져서 이 열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